모든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첫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한테 갔는데도 지가 막 설치고 날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어디다 감히 이런 짓을 합니까? 자, 이준석 내려와라. 그들의 역습. 영상을 좀 봤는데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자, 전효옥 전 의원의 멘트를 보니까 그들은 윤석열 후보 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가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저희가 뉴스 설계를 할 거를 모르고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어제부터였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6시 기준으로 대략 한 2,400건 정도가 있으니까 1시간 정도가 더 지났죠.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자, 민주당 뿌락진 이준석을 내치자. 자, 이준석 당무감사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떠드는 이준석 대표 12월 되면 소환합시다. 뭐 비교적 좀 온순한 것만 가져온 거고요. 뭐 상당히 또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층이 조직적으로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글을 쓰려면은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짧은 시간에 계속 이렇게 비판글이, 특정한 사람 비판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조직적인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어제 오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접속 장애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쨌든 이 전효옥 전 의원의 멘트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글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이 됐고 최종 후보가 됐는데 왜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이냐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윤 후보 지지자 측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동시특검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동시특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검과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에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아요. 자,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윤석열 특검을 하는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 미스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어제였죠. 자,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자 바로 이준석 대표는 자, 이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궁지에 몰려서 가불기를 맞아서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이렇게 조금 자평한 게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거를 가불기라고 합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참 이성대 기자는 복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 썰기에서 나온 가불기 표현,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하면서 특검이 국민의 입장에선 가불기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가불기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어제 분석을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하룻밤 사이에 맞는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불기가 아니라 가불분 아니냐. 가드가 불가능한 분석. 예. 가드가 불가능한 리액션, 가불리. 네, 뉴스 설계를 보시면 아무튼 그 가드가 불가능한 분석들 보실 수 있는데 네. 자,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또 비판이 나오느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선대위 구성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지금. 지나치게 간섭이 많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 공식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당무를 우선권 갖고 있는데 이 선으로 물러나서 윤 후보를 도와야 할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해서 선대위 구성을 놓고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된다. 네. 만약에 김종인이 없으면 대선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아주 상수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 측이 뭐 임명장들을 수백만 장씩 뿌리겠다. 이거 조직 선거는 구태다. 이런 식의 상당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심지어는 자, 윤 후보가 확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입니다. 당원 50만 명, 몇십만 명 단위에서 조직선거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은 5,500만 국민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저 윤석열 후보가 확장성이 떨어졌던 것을 극복하는 게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놓고 거의 잡음이 없었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나 이슈를 놓고 두 사람이 부딪히는 모습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좀 많이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윤 후보 지지층에서 볼 때는 이 대표가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까 게시판 주장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12월에 퇴출시키자. 12월 왜 하필 12월이죠? 네, 뭐 하필 왜 12월이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탄핵까지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원 소환 투표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자,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들, 대표나 최고위원 등이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 이상이 되면은 그 해당 행위 같은 거를 문제 삼아서 당원 소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6월 11일 날 뽑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후 12월 11일 이후에면 뭐 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이 방법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효욱 전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당원으로서 정말 두고 보다가 이거 못 볼 것 같으면 이준석 당원 소환해야죠. 이준석이 하는 거 지금도 탄핵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전효 의원이 말하는 여러분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뭐 윤석열 후보 지지층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 사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가 계속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썰 주제 오늘 두 번째 썰 주제가 없군요. 계속 또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근본 원인도 좀 썰어봐야 되는데. 근본 원인을 여쭤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두 사람이 계속 갈등하고 있느냐?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세대 포위 전략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자, 이미 2030 지지를 가지고 이미 본인은 지난 4월 재보선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당대표 선거에서 2030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체감했기 때문에 이 2030의 지지와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 이상을 묶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주력 지지층이죠. 4050을 포위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게다가 이제 이 대표는 차차기 보수 정당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는 2030을 지금부터 관리해야겠다. 이게 향후 정치 행보에 도움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30, 이제 20대 최근에 연쇄 탈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던 거죠. 자, 결국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계속 2030만 타겟팅한 2030만을 위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자,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자,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거죠. 자, 세대 투표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선은 재보궐이나 당대표 선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역대 대선을 봤을 때 어떤 세대를 전면에 내세운 투표로는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야권도 통합을 해야 된다. 또 조직도 넓히고 뭐 이런 식의 외연 확장 전략을 통해서 선거를 이겨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양쪽에 깔려 있는 이런 그 선거에 대한 인식, 차기 정치에 대한 어떤 인식차 때문에 양측의 어떤 긴장 관계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2030, 이대남, 이대녀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번 캐스팅 보트는 좀 2030이 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퇴근 너무 빨리 하고 싶었나 봐요. 오늘 두 번째 썰 주제가 없는 걸 알고 들어와서 그런지 너무 빨리 끝내려고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썰 주제 왜 안 준비해 오신 거죠? 아,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영끌 인터뷰에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배려를 했습니다. 갑자기요?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흥미 있는 충분했는데. 주제를 영끌해서 한다고 그래서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간을 더 많이 쓰시라고 썰기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인터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쳤냐고 이젠 지쳤다고 정말 끝이라고 말할 때 가장 너다워
그게 너다워